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6팩 부스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시작할게요. 자, 스스로 자자가 나오는데요. 스스로 자자는 코자라고 써있는 것처럼 사람의 코를 상징하는 한자여서 스스로 뭔가를 하다라고 해서 자기자, 자신자라고도 쓰고요. 근데 문장에 보면 뭐뭐로부터 자라고도 하는데 나로부터 라는 뜻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자, 스스로 자자는 코를 상징해서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서 코 한자가 되는 한자가 있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코비자 있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 코비 이런 한자에도 스스로 자자가 코를 상징하는 한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를 지자는 어디에 도착할 지자인데 얘가 들어가서 다 도착하다 해서 이를 또, 이를 치, 집실 이런 데에 들어가잖아요. 유래는 땅에 어떤 것이 이렇게 떨어지던데 위쪽을 새 머리를 이렇게 그려서 새 머리가 화살에 맞고 땅에 떨어졌네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나온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착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 자, 절구구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절구통을 그리는 한자인데 절구통을 보면 왜 달에서 절구 찌고 있는 우리 절구통 모양 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절구공이가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걸로 보시면 좋겠고요. 절구구 가면 그릇을 상징하고 쓰는 획수는 6획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1, 2, 3, 4, 5, 6 그래서 이에 들어가면 그릇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요. 벌레회라고 썼는데 보통 벌레충이라고 알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만 들어가면 벌레회고요. 벌레충으로 쓰려면 벌레회가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가 벌레충이고요. 혼자 쓸 때는 벌레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구분하진 않고요. 다만 우리 부스 시간이니까 이게 들어가면 뭐와 관련된다면 곤충 파충, 파충류 계열 이럴 때 쓰는 한자기 때문에 뱀사자나 용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들어가죠. 교룡할 때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벌레충 들어가면 파충류과에 관련된 거, 벌레와 관련된 게 한자가 있다. 자, 피할자를 보시면 점 없으면 무슨 자죠? 우리 배웠는데 자, 그릇 명자예요. 그릇에다가 점을 해서 피를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서 피를 받는 그릇을 생각하시고 피열자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 피열자는 혼자도 쓰는 제부쓰기도 하지만 이자가 들어가면 피하고 관련되는 한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6번째 단일행자는 우리가 흔히 다니는 사거리를 그렸다고 많이 하죠. 여기에서 이제 사거리 이쪽에 이렇게 하고 이쪽에 이렇게를 썼다고 하는데 또 어느 책 보면 우리의 발 2개를 해서 한쪽 발 해서 2개가 있어야 걸어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들어가면 걸어 다니도 되는데요. 부수 수업이니까 이 단일행자는 가운데에 뭔가가 붙어서 표현하는 한자에 도움이 되는 부수이기도 해요. 가령 뭐 지킬 위자라든지 가운데 가죽이 자면 지킬 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가자 흑토 2개 하면 거리가가 된다든지 해서 걸어다니다의 뜻이지만 부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7번째 오드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오드자는 왼쪽으로 오면 변하는데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되는 게 이렇게 쓰면 보일시인데 보일시가 옆으로 오면 하나가 되지만 오드는 2개가 되고요. 이 2개가 되는 거에서 구분을 꼭 하셔야 되고 얘가 들어가면 다 오다고 관계돼요. 혼자 쓰면 오드지만 옆으로 오는 이런 자를 봤을 때 아 저거 오드변이구나 오다고 관련되는구나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오다고 관계되는 부수와 또 외우는 방법이 있을 때 제가 다시 다 영상 올립니다. 오늘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 오드 들어가면 오다고 관계된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혀설자를 보시면 아래다가 입구를 쓰고 일천천을 써서 입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혀를 본뜬 한자래요. 혀 입에서 움직이고 입안에 있는 혀라는 뜻이 돼서 혼자도 쓰죠. 우리가 뭐 혀로 싸우다 그러면 말싸움 한다는 걸 설전이라고 하고 요즘 프로그램에서 설전을 좀 발음을 세게 된소리해서 썰전이라고 하는데요. 혀설자는 혼자도 쓸 수 있는 한자예요. 어그러질 천자는 발 모양을 해서 우리 춤출무 아래에 있는 글씨예요. 그래서 발을 이쪽 발과 이쪽 발을 서로 나란히 하지 않고 한쪽 발 이렇게 뒤집어서 놓은 모습을 그려서 어그러질 천은 발 모양이 나란히 있지 않은 모양인데 한자를 해석할 때는 발 모양으로 보시면 돼요. 발자국이나 발이나
그다음 배두자는 배 모양을 본뜬 한자에서 얘가 들어가면 다 배하고 관련돼서 배항, 배주, 뭐 배선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모양 비슷한 한자에서도 제가 했는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배주랑 비슷하지만 틀리죠. 네, 무슨 자죠? 그렇죠. 이건 붉을 단자고요. 배주는 점이 벌써 3개나 붙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칠 간자가 좀 어려워요. 위부에 있는 한자를 눈으로 보시거나 사람 몸으로 보고 아래를 오드변으로 봐서 사람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가 정지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눈동자가 하는 행동이 모습이 멈춰 있는 걸 그림을 해서 멈추다는 뜻인데 이 한자가 들어간 한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한번 모양 비슷한 한자에서 올려드릴게요. 여기서는 멈춰 있다. 멈추는 거구나 라고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때 다시 한번 하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멈추다, 간. 빛색자는 색깔을 뜻하는 한자인데 원래는 빛 색깔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여기 사람인자죠. 그 다음 아래도 사람인자인데 사람 둘이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본뜬 한자래요. 그래서 빛깔이라는 뜻도 되지만 원래는 성관계를 맺는 사람을 그려서 색색이라고 표현하는 한자인데 그 빛색자가 나중에 그런 색을 하는 사람, 서로 좋아하는 사람, 그걸 너무 많이 하는 방탕한 사람, 얼굴색이 달라 보였다고 해서 얼굴색자가 지금은 빛색으로 쓰는데요.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냐면 이 부분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을 두 개를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둘이를 그려서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런 우리가 흔히 야한 말로 색 밝힌다고 할 때도 이 색자를 써서요. 빛색깔은 얼굴색 빛이 지금은 빛색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3번째 풀초는 풀싹이에요. 하나만 하게 되면 우리가 쌍날철이라고 배웠고 싹이 2개이기 때문에 풀인데요. 풀초가 위에 오면 초두머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다 초목하고 관련된 한자예요. 정말 많겠죠. 자, 자연하고 관련된 한자 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4번째 범호자는 호랑이 호자 윗부분만 썼기 때문에 어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미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위와 옆으로 표현했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호자로 보시고 범무늬를 그린 거라고 해서 범체무늬호라고도 하지요. 자, 마지막 15번째 덮으라자는 어떤 사물에 뚜껑이 덮여 있는 건데 그림을 좀 그리면 이렇게 술병이 있다 쳐볼까요? 술병이 있으면 여기에 뚜껑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뚜껑을 들어간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덮단데 한자에서 이 덮으라자가 이렇게 아래로 쑥 내려와서 이렇게 변형도 돼요. 선역사처럼 보이지만 선역사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덮으라자가 들어가는 한자들을 보시면 여기다 계집녀를 쓰게 되면 중요한료, 구한료가 되는데 여자들이 중요한 허리 부분을 덮고 다니더라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 덮으라자는 술뚜껑에서 온 한자지만 덮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6회 부스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상당히 5회, 4회에서 6회까지가 핵심 부스예요. 거기다 좀 추가하자면 7회까지가 부스 쌤이 많은 거니까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꼭 끝까지 문제 풀어보시고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